일단 그린워싱은 이 자발적 탄소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그 중요한 이슈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그런 뭐 대담, 뭐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CVCM의 이제 코어 카본 프린시플이라던가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글로벌 협의체인 VCMI라는 곳에서 이제 클레임스 코드 오브 프로덕트라고, 이런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기업들이 활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함으로써 뭐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 달성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즉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표준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중에 이런 기준들이 이제 마련이 돼서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러한 기준들, 표준들을 이제 충족하는 고품질과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저품질의 탄소 배출권이 구분이 되어서 이제 저품질 탄소 배출권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이제 우세한 시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자신들이 구매하는 탄소 배출권이 이런 고품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것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린워싱 이슈 관련해서 또 이제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활용했다고 이제 외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언어에 이제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수사 같은 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또 이제 그런 스탠다드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그 기업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매를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SB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기업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밸류체인 상의 스코프 1, 2, 3의 이제 배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하고, 또 이제 남은 잔여 배출량을 카본 리무버를 통해서 이제 0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넷제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아무리 이제 고품질의 탄소 배출권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의 감축 노력이 없으면 결국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네. 네. 우선 현행법상 이제 국내 KOC로 전환이 되려면 이제 국내에서 진행된 외부 사업이나 아니면 CDM 사업, 혹은 그 이후 그 CDM을 계승한 파리협정 6조를 통해서 이제 등록된 사업만이 한국 KOC로 전환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현재로서는 그런 파리협정 6조의 이제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뭔가 이제 제도적인 변경을 통해 이제 포함이 된다면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도 이런 규제의 영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로벌 현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한 이런 좀 상황인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에서 지금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역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정부야 뭐 지금 당장의 이런저런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 이슈들 때문에 이제 큰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좀 전환의 어떤 그 시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기업들로 보면은 이제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 이제 솔직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그 전환하고 있는 그 RPS 시스템을 이제 조금 그 완화하거나 좀 이렇게 이제 일몰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빨리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뭐 시그널이라고 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그 운용할 건지에 대한 그 시장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핵심은 전기료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너무 지금 전기료가 낮아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고, 또 낮다 보니 그 재생에너지가 또 상대적으로 비싸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그 시장에 맡겨서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는 그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RPS 시장과 아리백 시장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RPS를 어떻게 아리백으로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거냐가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제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RPS도 있고 아리백이 있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클 걸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거꾸로 가고 있고 지금 뭐 올해도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이 줄어들었고 내년은 이제 더 줄어들 걸로 좀 이렇게 좀 그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재생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아리백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이제 조금 그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약간의 좀 불확실한 그 제도라든지 정책들을 빨리 좀 클리어하게 해주는 거가 좀 이제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만 이제 중앙 정부는 이제 그렇고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산 전원이라는 게 이제 그 분권화에 이제 그런 이슈에 좀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일자리 이슈가 그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좀 그 지원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그 기업 활동을 할 거냐라는 이제 측면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저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중소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 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린 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전쟁이 올해 안에 조금 잘 타협이 돼서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일단 러시아의 가스, 뭐 가즈프롬이나 지금 많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재개하면 아마 이 동절기, 그러니까 보통 동고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세에서 이제 재고 소진과 함께 뭐 이제 공급이 확대되면 아마 안정화되는 가스 가격이 좀 하락 국면을 맞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즉 전쟁이 계속 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계속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 지금 러시아 가스 이외에 다른 가스를 그러니까 도입선 다변화 쪽으로 다른 국가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계속 그거를 확대할 것이고 아마 현재 전체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공급 능력은 이제 괜찮습니다. 따라서 거래는 이제 수요에 이제 의존할 것인데 이제 그 수요가 전쟁의 어떤 상황에 많이 이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앉아서 생각을 했죠. 어느 걸 저한테 질문을 할까 했는데 제일 그래도 키가 되는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자발적 배출권은 상당히 뭐 성장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담보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성 맞고요. 그래서 맥켄지 보고서도 보면 상당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준비는 꾸준히 하시되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투자 베이스에서 얻게 되는 배출권이고 그 부분이 이제 자발적이다 보니 검인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 이슈들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투자로 해서 내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투자해서 얻게 되는 그 프로젝트이다 보니 그 듀레이션이 상당히 길거든요. 5년짜리, 10년짜리. 그 기간에 대해서 노출된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잘못하다가는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어찌됐든
그러면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파생을 통해서 프로텍션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장애 거래를 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개런티가 되니 파생을 같이 엮어서 바라보는 게 낫다. 플러스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대한 그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 K200 시장은 매수처가 명확하잖아요. 24개 민간 발전사 플러스 민간 제조업체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SK그룹 그 수요처가 명확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0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자발적 30, K200 70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